투자 디톡스, 문홍철 지음. 경제를 바라보는 투자자 입장에서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정치적 편향이다. 경제학은 돈을 다루는 학문이므로 겉으로는 숨기지만 필연적으로 정치 노선을 띈다. 이 책에서는 정치 성향을 최대한 배제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좌도 우도 아닌 객관적인 입장에서 정책의 영향을 서술할 것이다. 우리가 평상시에 늘 유념해야 할 것은 특정한 경제 이론이나 경제 뉴스 등은 반드시 당파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미리 인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경제학을 객관적 사실로 바라보는 것이 오류라는 점을 인지하게 된다. 노벨상 수상자의 의견이나 해외 공신력 있는 언론이라도 예외가 아니며 더더욱 비판적으로 읽어야 한다. 편향이 기본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지난 2024년 미국 대선을 다룬 미국 유수 언론사나 이를 받아 적은 국내 언론사들처럼 오판을 저지를 수 있다. 메시지보다는 그 말을 한 메신저가 중요하다. 말하는 사람이 정치적 동기를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잘못이 아니다. 그보다는 듣는 사람이 먼저 화자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리고 그에 따라서 주장을 가려듣는 태도를 길러야 한다. 동일한 정책도 누가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경제적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2008년 금융위기와 비전통적 통화정책, 팬데믹, 무역 분쟁까지 많은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현실이 이론과 다른 점을 필자보다 더 밀접하게 지켜본 사람은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에서도 많지 않을 것이다. 자본시장과 경제 분석의 현장에서 오래 부딪히며 살다 보니 상아탑의 경제 이론에 얼마나 많은 오류들이 있는지 학자들이나 금융시장인들마저도 경제와 금융시장을 바라보는 인식에 얼마나 큰 한계가 있는지 그리고 정치적 입장에 따라 입맛에 맞는 결론이 부패식으로 취사 선택되는지를 목도해 왔다. 이 책은 흐림 없는 눈으로 현실 경제를 말해줄 것이다. 뇌의 예측 본능을 이용해 먹는 산업이 있다. 바로 카지노다. 카지노의 모든 게임, 슬롯머신 등의 확률은 카지노 하우스에 유리하게 세팅되어 있다. 한두 게임에서는 고객이 승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무한에 가깝게 많이 플레이하면 결국 카지노는 확률의 대수의 법칙에 의해 이 수익을 얻는다. 이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박장은 사람들로 들끓는다. 카지노도 바보는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활용한다. 그중 하나가 고객들 스스로가 자신의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착각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다. 인간의 예측 본능을 이용하는 것이다. 예측은 상황 통제와 관련이 있는데 스스로 계산과 통제하에 움직이고 있다는 인식이 확고해지면 인간은 흥미와 재미를 느끼게 된다. 현실이나 통계와 무관하게 말이다. 약간의 불확실성을 게임에 넣어주면 이를 예측하기 위해 뇌가 최대치로 가동되고 도박을 끊기 어렵게 만든다. 금융시장은 누가 조작해 놓은 것은 아니지만 카지노와 유사한 방식으로 인간을 유혹하도록 작동한다. 인간은 예측 가능성이 없어지면 곧 좌절하며 실망에 빠진다. 뇌는 이미 결론을 냈고 당신의 언어와 논리는 이를 합리화하는 데 동원될 뿐이다. 이를 증명하는 또 다른 실험이 있다. 극심한 간질 발작 환자의 경우 좌뇌와 우뇌의 정보를 교환하는 뇌량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기도 하는데 뇌량을 제거하면 언어를 담당하는 좌뇌와 감정을 담당하는 우뇌가 서로 정보를 나눌 수 없어 마치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게 된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심리학과 교수인 마이클 가자니가 박사와 신경생물학자 로저 스페리는 뇌량이 제거되어 분리된 뇌 방구들이 서로 특이한 현상을 만든다는 점을 알아냈다.
좌뇌와 우뇌가 서로 제공하는 감각 정보가 끊길 때 언어와 논리적 사고를 담당하는 좌뇌는 자신이 수행한 행동에 대해 일관된 그러나 틀린 설명을 거짓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이는 마치 현재 AI의 주요 문제점인 환각 효과와 유사하다. 예를 들어 뇌량이 제거된 앉아있는 피험자의 우뇌만 연결되어 있는 왼쪽 눈에만 걸으시오라는 명령 단어를 보여준다. 오른쪽 눈은 안대로 가려져 있다. 피험자는 즉시 벌떡 일어서서 걸어가기 시작한다. 이때 피험자에게 왜 걸어가고 있느냐라고 물어본다. 제대로 된 답변은 모르겠다거나 그냥일 것이다. 그런데 피험자는 콜라를 마시러 라는 거짓말로 답한다. 대답을 할 때 필요한 언어 중추는 좌뇌가 관장한다. 걸으시오 라는 글자는 우뇌만 알고 있으므로 대답할 언어를 주관하는 좌뇌는 이유를 모르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유를 모르는데도 모른다고 하지 않고 이유를 만들어낸다. 콜라를 마시러 간다는 이유 말이다. 이 연구는 우리의 생각보다 의식이라는 능력이 과대평가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의식은 행동의 주체가 아니라 이미 결정된 행동의 부산물일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방정식이 밝혀져 있으며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경제학 같은 복잡계를 다루는 학문에서도 일부 아주 기본적인 원리는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기도 하다. 하지만 원리를 알아도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다. 복잡계가 가진 특성 때문이다. 부지런하고 똑똑한 사람일수록 자산 운용 수익률이 낮다. 한국인에게서 가장 긍정적인 덕목들이 투자에 있어서는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단순히 필자 혼자만의 편향된 표본에 따른 잘못된 결과일까? 다행히 워렌 버핏도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다. 투자에 있어서 높은 IQ는 전혀 필요 없다고 말이다. 그보다는 참을성을, 인내심 같은 성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비트코인은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인 것이 사실이다. 새로운 현상이다 보니 과문한 필자가 그 영향을 예측하기 쉽지는 않으나 굳이 말해보자면 비트코인은 결제의 지연, 국가별 규제의 차이 등으로 국제결제에 쓰이기보다는 금과 비슷한 준비자산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는 달러의 위치를 위협한다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가상화폐 시장의 성장이 달러의 힘을 약화시킨다는 주장이 있으나 그것은 오해다. 만약 그렇다면 미국 정부가 가상화폐 시장을 적극적으로 양성화할 이유가 없다. 미국은 비트코인 생태계를 발전시키려 노력함으로써 달러의 지배권을 보완할 수 있다. 가령 브릭스의 전체주의 국가에 있는 자본가나 기업은 자산을 지키기 위해 돈을 빼내올 때 미국 달러와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을 경유해 비트코인을 매입할 수 있다. 이는 자본 이탈이 금지된 국가에서 훌륭한 자산 보전 대안이 될 수 있다. 더불어 스테이블 코인은 법령에 의해 미국채를 담보로서 반드시 보유해야 하는데 이러한 생태계는 달러의 지배력을 강화시킨다. 비트코인은 시대가 요구하는 것들을 반영하여 발명된 자산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공산당이 통제 불가능한 자산을 개인이 보유하는 것을 엄하게 금지시킬 것이다. 반면 미국은 다르다. 달러의 통제력을 강화하는데 비트코인을 활용할 수 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양성화하고 해당 시장과 달러 간의 매개물이 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성장시킨다. 그리고 그 담보물로서 미국채를 보유하도록 한다. 위의 구조가 이룩되면 달러의 활용도나 미국 정부의 빚내는 능력은 오히려 높아진다. 또 비트코인이 활성화되면 브릭스 국가의 독재 정부로부터 탈출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기업이 쉽게 달러 기반의 경제권으로 이탈할 수 있다. 이 또한 미국 입장에서는 유리하다. 제3자의 검증이나 통제가 없고 공급이 제한된다는 점,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특성은 가상자산 중에서도 드문 비트코인의 희소한 성격이다. 향후 높은 가격 변동은 불가피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부유층들의 포트폴리오의 일부로서 세계 각국의 준비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을 보유하려는 수요는 꾸준히 늘어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 본다. 1, 2차 세계대전은 소련, 독일, 일본, 유럽의 모든 부를 일순간에 0으로 만들었다. 패전국이나 소련의 주식 투자자와 연금 소득자는 파산했으며 소비에트 혁명으로 러시아 자본가와 귀족의 모든 사유 재산은 몰수되었다. 일본인은 2차 세계대전 후 예금과 연금저축의 인출을 금지당하고 50에서 80%에 달하는 자금을 몰수당했다. 이는 일본인들에게 은행은 믿을 수 없다는 인식을 남겼다. 뼛속 깊이 새겨진 트라우마는 일본 노인들이 현금을 집에 보관하며 현찰 사용만을 고집하는 모습으로 남았다. 1, 2차 세계대전 사이의 시기를 일컫는 전간기에 세계 경제 대공황이 발생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시대의 흐름에 잘 대비되어 있던 사람들은 부를 더 쌓아가거나 지켜냈고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전쟁의 잿더미와 실업 속에서 신음했다. 지금의 우리는 평화에 익숙해지고 역사 교육이 부족하다 보니 세상이 원래부터 평화로웠던 것처럼 착각하며 비자연적인 평화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개인의 자산 형성에 가장 위험한 요소가 된다. 세계는 지금 여러 의미에서 1차 세계대전 직전과 유사한 지정학적 변화가 나타나려 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경제와 부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알아보자. 당장 1, 2년 내에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이나 지정학 위험이 돌출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5년 후, 10년 후 그 이상을 생각한다면 지정학 위험은 자산을 지키고 신변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정학 자산을 내 재산 중 일정 수준 축적해 놓을 필요가 있다. 이는 전쟁이나 불안한 상황이 벌어질 확률에 대한 안전장치다. 보험금을 노리고 자동차 보험을 드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차 사고가 나지 않으면 더욱 좋다. 하지만 보험은 꼭 들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자산의 일부는 글로벌 기축 통화로 비축할 필요가 있다. 금은 인류 역사에서 증명된 좋은 지정학 자산이다. 새로이 떠오르고 있는 비트코인도 위기 상황에서 곽광받을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코인의 변동성이 커서 안전자산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큰 흐름에서는 물리적 이용이 자유로운 가상자산이 더 유용한 지정학적 자산이 될 날이 올 수도 있다. 부동산은 다소 애매하다. 한반도의 부동산은 지정학 위험에 가장 크게 노출된 자산이지만 동시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포기하기 어려운 자산이기도 하다. 판단을 유보할 수밖에 없다. 한국의 저성장과 인구 감소, 제조업 경쟁력 약화와 함께 향후 지정학 위험 등은 원화의 가치에 하방 압력을 가할 것이다. 너무 많은 자산을 원화가 아닌 안전자산으로 보유할 필요는 없지만 혹시라도 모를 만약의 사태를 위해서 보험을 들어둘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미국이 스스로를 섬나라처럼 닫고 있는 각자도생의 시대인 지금 주변 강대국의 도발적인 행동에 더더욱 주의해야 한다.